하니까는요,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진행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기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보셨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된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롯데호텔도 아실 거고요, 뭐 신라호텔도 아실 거고, 뭐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뭐 승무원들도 아실 거고요. 이제 다양한 기업 대상의 전 직원들을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제가 이제 지금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뷰티업이라든지 광고 촬영이라든지 이렇게 뷰티 클래스나 메이크업 쇼나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뷰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2시즌 정도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제일 최근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겠지만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네, 이제 다들 게르뷰티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조금 대표하는 남자 메이크업 그때 또 보시면은 되게 색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무결점인 좀 피부 메이크업이에요. 이 피부 메이크업에 제가 좀 집중을 할 건데요. 작년에는 제가 컬러감을 좀 쓸 수 있는 하우트를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 이 SS 시즌, 여름 시즌에 너무 다양한 컬러를 잘못 쓰다 보면은 메이크업 자체의 이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방이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 국제 그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세미나를 이제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K뷰티에 맞게끔 무결점 피부 메이크업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분도 제가 모실 건데요. 모델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섭외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모델분이 조금 이렇게 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돼요. 네. 그쪽 걸어도 되게 민망하죠? 아까 제가 조금 그랬어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클래스를 진행할 때 이렇게 방송 이 모니터도 있고 이 조명 앞에 있으면은요, 아마 메이크업 자체가 자세히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조금 앞쪽에 계신 분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뒤쪽에 계신 분들은 이 모니터 상으로는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제가 중요한 팁을 일단 조금 알려드리면은 그 부분은 조금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뷰티 클래스가 끝나고 모델분이 알람이 울리네요. 네, 모델분이 이렇게 크게 워킹을 시킬 겁니다. 네, 그러면은 뒤쪽에 계신 분도 가까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는 바로 갈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저와 이렇게 Q&A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를 해주시거나 맞추시는 분에게는요, 이 앞쪽에 제가 선물이 좀 있어요. 네, 선물까지 제가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모델분의 지금 얼굴 상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끼셨을 때 좀 어떠세요? 좋아요. 예뻐요. 네, 보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뷰티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하기면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게 A, B, C로 조금 제가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 컷을 찍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모델이 거의 A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는 살짝 A까지는 미치지는 못해요. 네, 그 중간 단계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멀리서 보셨을 때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고 맑아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트러블 자국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결점의 이런 피부 메이크업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제품을 먼저 쓸 건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뭐 비비크림이나 뭐 주변 CC크림이나 뭐 다양한 이런 베이스 제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하얀 네네네. 선크림. 그거는 좀 아니. 네, 메이크업 베이스. 베이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그 선크림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메이크업 베이스를 안 바르시고 여러분들이 피부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는 안 바른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꼭 발라주셔야 돼요.
일단은 메이크업 베이스가 피부에 해주는 역할이 이 피부 겉표면에 코팅을 씌워주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CC크림을 바르셨을 때 밀착력을 도와주고 지속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또 어떤 역할을 해주죠? 그쵸, 톤을 보정해주잖아요. 자, 지금 모델분의 이 톤을 지금 보시면 좀 어떠세요? 예뻐요. 네. 예쁘기는 하지만 동양인 사람들의 피부의 특징 대부분 60%에서 70%는 옐로우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노란기가 상당히 많이 끼는 게 동양인 사람들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기를 중화를 시켜줘서 반톤 정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이 제품을 제가 조금 활용을 할 건데요. 그 베이스가 좀 사라졌네요. 아까 전에 제가 봤는데 네, 그 스무딩 크림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놨는데 그게 어디가 갔죠? 네, 그 스무딩 크림이 있잖아요. 스무딩 크림 혹시 많이들 쓰시나요? 네, 그 스무딩 크림이 일단은 제가 발랐을 때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수분력 그리고 나서 톤을 보정을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밀착력. 네, 밀착력도 있지만 이제 프라이머 기능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속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수분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 시즌 밖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 안쪽으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공기 자체가 이제 피부가 닿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건조한 피부가 발생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예민하신 분들은 홍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부를 일단 톤을 먼저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스무딩 크림을 이용을 해서요. 제가 모델 반대쪽에 일단은 그대로 한번 시연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바르나요? 자, 이 스무딩 크림이 제가 느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이 스무딩 크림 자체를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스무딩 크림을 만나고 나서 지금 제 샵에 거의 거울 대가 있으면 거기 쫙 깔아놨어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무딩 크림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화보 촬영할 때도 되게 많이 써요. 일단은 이렇게 조명을 받았을 때 피부 자체가 굉장히 광택감이 나면서 되게 스무스한 느낌이 들잖아요.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떠세요? 그죠? 이렇게 광택이 나면서 피부가 되게 매끄러워 보이는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스무딩 크림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스무딩 크림을 조금 활용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그 스킨케어를 먼저 해주시고 베이스를 먼저 연출을 하기 전에 이 스무딩 크림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바탕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까지 제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떠보세요. 아까보다 지금 모델의 피부 상태를 보시면 어떠세요? 조금 이제 화사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밝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의 이 피부를 자세히 보시면은 연예인 같은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스무딩 크림 하나만 바르시고 그냥 외출하셔도 피부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피부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베이스잖아요. 그 혹시 그 아까 전에 그 쿠션 혹시 테스트 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쫀쫀한 거.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일단 제형 자체가 너무나도 쫀쫀하기 때문에 모공 가려주는 게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미라클 쿠션을 딱 보고 나서 느낀 점이 처음 제가 딱 만났을 때 딱 와닿았던 거. 이 케이스 칼라 보시면 어때요? 예쁘죠? 2018년도에 거의 트렌드 칼라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이올렛이에요. 근데 이런 바이올렛 같은 이런 보라색 좀 라벤더 컬러를 이렇게 케이스로 잘못 만들면은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딱 만났을 때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은 굉장히 예쁜 컬러구나. 그리고 제가 딱 느꼈을 때 이 라벤더 이 바이올렛 컬러를 색조 있잖아요. 색조 메이크업으로 만들면 굉장히 세련된 메이크업을 연출해서 립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톤이라 그러잖아요. 톤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몇 호 정도 쓰세요? 다 21호 쓰세요 혹시? 그죠? 뭐 22호도 계실 거고 23호도 계실 거고. 근데 이 톤을 일단은 맞추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톤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테스트 많이 하시나요?
맞아요. 이 목선이에요. 근데 살짝 돌려볼게요. 이 목선을 일단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목선에 바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 턱선에 발라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세 가지 컬러 나왔잖아요. 네, 일단은 가장 밝은 요 라이트 컬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내추럴 컬러, 두 번째 컬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미디움 컬러를 제가 세 번째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모델분의 이 피부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컬러가 더 적합한가요? 그죠? 어떤 분이 2번이 계시고 어떤 분은 3번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SS 시즌이 다가오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외투를 벗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팔을 입고 이렇게 들을까요? 그죠? 웃겨요. 네, 목가산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분장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그냥 한 가지로 끝내고 싶으시면은 그냥 두 번째 컬러를 조금 이용을 하시고요. 내추럴한데 좀 화사한 느낌을 좀 연출하고 싶으시면은 그 곡선과 그냥 딱 맞춰서 일단 메이크업을 할 건데 분명히 딱 봤을 때 3번을 쓰면은 너무 노랗지 않을까? 어떻게 화사하게 연출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우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제가 하우트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위쪽에 있는 이 커버 밤 있잖아요. 커버 밤을 일단은 먼저 이용을 하시고 그 위에 쿠션을 쓰시면은 광채 느낌을 낼 수 있는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다. 아니 화낭성 여드름, 막 주근깨가 되게 많아 이러시면은 그냥 커버 밤을 쓰시고 시즌에 유행했던 그 스트로빙 메이크업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트로빙 메이크업이라고 이렇게 빛내는 메이크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컨투어링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윤곽을 잡는 메이크업이잖아요. 바로 지금 이 반대쪽은 광채나는 피부를 연출할 거고요. 이 반대쪽은 윤곽을 잡는 메이크업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윤곽 잡기 위해서는요, 쿠션을 먼저 쓰세요. 자, 그리고 나서 커버밤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 하우트를 지금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커버밤이 있잖아요. 이 반대쪽에 일단은 제가 커버밤을 이용을 해서 먼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이 피부 메이크업만 거의 20분 정도 공들여요. 근데 이 미라클 쿠션을 제가 그 광고 촬영에서 한 이제 미국 광고였어요. 정말 큰 광고였어요. 그 광고 촬영에서 모델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셨는데 저녁에 촬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끝나요. 그러니까 날 새서 촬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녁 10시에 제가 스타트를 해가지고 아침 5시, 6시까지 피부 자체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다 너무 예쁘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지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다른 쿠션 아마 써보신 분들은 오전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점심 되면 다 벗겨질 거예요. 근데 이 미라클 쿠션은 일단은 제가 광고 촬영에서 열을 받으면 메이크업이 다 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솜털이 많다 보니까는 베이스가 먹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쿠션 써가지고 딱 연출을 하고 나서 지속력이 좋아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 하나도 안 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 3번 발랐어요. 네. 오늘 저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남자치고 피부 자체가 좀 밝아요. 전 안 타요. 그래서 제가 좀 여자로 태어났었으면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네. 이 3번 컬러 있잖아요. 이 3번 컬러를 저도 한번 써보고 나서 딱 느낀 게 커버력, 그리고 나서 광채나는 이런 매끄러운 도자기 같은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게 이 쿠션의 장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위쪽까지 그대로 커버밤을 이용을 해서 톤만 살짝 제가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 이 피부를 보시면은 커버밤만 제가 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예뻐요? 네, 어느 정도 피부톤이 일단은 깨끗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뒤쪽에 있는 이 쿠션 있잖아요. 이 쿠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만약에 이제 광채를 원하는 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C존이라 그러잖아요. C존의 광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T존이라 그러잖아요. 이 T존의 광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이 얼굴의 앞면에 여기에 이제 광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는 거는요,
이 C존보다는 얼굴 앞면 있잖아요. 이 얼굴 앞면을 화사하게 밝히는 게 딱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예뻐 보여요. 일단 C존이라고 해서 하이라이트 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하이라이트 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국인 분들의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동양인 사람들과 외국인 사람들의 이 골격 차이를 보시면은 동양인 같은 경우에 여기가 상당히 넓어요. 외국인은 근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C존을 하셔도 메이크업 자체가 예뻐 보여요. 근데 동양인 사람들은 넓기 때문에 C존에 그대로 이렇게 광채를 내면은 더 넓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을 먼저 이용하신 상태에서 천장 한번 볼게요. 눈 밑 아래쪽에 광채를 조금 내보고 싶은 위치를 다시 한번 제가 두들겨서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량만 지금 바르고 있는데도 지금 광채 나는 거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부예요. 네, 저는 살짝 이렇게 좀 드라이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윤기 나고 되게 매끄러운 피부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눈썹 뼈 위치까지 그대로 다시 한번 광채를 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피부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화면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표시가 좀 안 날 수 있는데 이따가 모델분이 이렇게 워킹하잖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딱 지금 보고 있잖아요. 피부 완벽합니다. 여기에서 수정할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윤곽을 잡는 메이크업을 설명을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맞아요. 쿠션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감을 쓰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 쿠션을 제가 이용을 해서 반대쪽에 일단은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보통 쿠션 쓰실 때 어떻게 많이 쓰세요? 어디부터 쓰세요? 볼이요. 자, 일단은 이 쿠션을 이렇게 딱 눌러요. 그러면은 이 스펀지에 굉장히 많은 양이 묻어나요. 제가 5군데만 일단 좀 잡아드릴게요. 자, 정면 한번 보시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 연결을 시키면 별이 나와요. 얼굴의 일명 스타라인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피부 조직이 상당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양을 지금 묻히잖아요. 많은 양이 묻었을 때 바로 눈 밑 아래 여기부터 이렇게 연출하면은 베이스가 당연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얇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그냥 최대한으로 얇게 바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쿠션을 쓰실 때는 턱부터 바르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 반대쪽도 자, 우선 이 쿠션을 제가 많은 양을 일단은 묻혔어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하는 거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살짝 제가 옆에다 양 조절을 했을 거예요. 네, 양 조절을 해주시고 턱선부터 그대로 그냥 밀착을 먼저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량을 이용하신 상태에서 입가 주변과 그 다음에 광대, 그 다음에 눈 밑 아래, 천장 한번 볼게요. 눈 밑 아래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쪽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괜찮으시면은 가까이서 한번 봐보세요. 네, 먼저 보시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아, 싫으세요? 네, 그냥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부의 톤만 제가 균일하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피부 자체가 너무 예쁘죠? 꼭 밤을 쓴다고 제가 설명을 일단 먼저 드렸어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 한번 보셨겠지만 이 리퀴드 타입 컨실러 있잖아요. 만약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쿠션을 썼는데 커버 밤만 다 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커버 밤을 먼저 써주시면 되는데 이 리퀴드 타입 컨실러 있죠? 커버 밤을 그대로 이제 만든 제형이잖아요. 근데 이 리퀴드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바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만약에 일단은 이 커버 밤 이 제형보다는 이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제가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일단 들으셨겠지만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컬러를 쓴다고 설명을 드리셨죠? 맞아요. 네, 순간 당황했어요. 네, 이 피부톤보다 반톤 밝은 컬러를 일단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에 위치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크서클 가리실 때 어떻게 연출 많이 하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크서클 가리실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찍어요. 그 다음에 누르고 그냥 끝내잖아요. 차라리 다크서클을 좀 이제 감추고 싶고 윤곽을 정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모델분의 지금 이미지 지금 제가 터치해드린 위치 보시면은 좀 어디에 제가 터치를 했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자,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자, 모델분 지금 얼굴 위치를 보시면은 제가 이 얼굴에 이 삼각형, 전문용어로 따졌을 때는 이제 트라이앵글 존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저와 이렇게 처음 뵙잖아요. 그러면은 제 입으로 시선 가는 게 아니고요, 눈가 주변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에 이 삼각존이 일단 깨끗하잖아요. 딱 그 이 삼각존 밀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퍼프 보실까요? 모델도 예쁘고 제품도 예쁘고. 네, 자, 천장 한번 봐보세요. 자, 이 퍼프를 지금 보시면은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마 기존에 보시는 이 퍼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퍼프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 밑 아래를 잡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이 퍼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화장품 브랜드 되게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운드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라운드만 쓰셨을 때 그 퍼프 자체가 안 좋게, 이 퍼프도 마찬가지로 제가 써보고 나서 아까 설명도 드리셨잖아요. 기공자 되게 촘촘하다고. 저는 처음에 조금 의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발라보고 나서 되게 촘촘하구나 딱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부를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가 살짝 돌려볼게요. 자, 일단 정면을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돌릴게요, 그냥. 자,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지금 피부 차이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각선도 오른쪽 왼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도 같은데 제가, 자, 이 반대쪽은 일단은 광채 느낌 나는 일단은 피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대쪽은 다크서클의 윤곽을 잡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반반을 일단 어느 정도 비교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윤곽 잡는 방법, 그리고 나서 이 반대쪽은 조금 광채 나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미라클 쿠션을 좀 하우트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이 메이크업에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메이크업을 지금 피부 메이크업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멀리까지는 못 나가요. 네, 자, 눈썹이에요. 바로 지금 제 눈썹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 눈썹 보시면 어때요? 촌스럽다고요? 속살? 성승 아니에요. 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요즘 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이 눈썹이에요. 일단은 얼굴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눈썹을 그대로 그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건 촌스럽겠죠. 네, 너무 진하고 딱 봤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눈썹 그릴 때 일단 하우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하우투를 하는 방법을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집에서 이 눈썹 그리실 때 어떻게 많이 그리시나요? 외출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눈썹을 일단은 그리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눈썹의 아래 모양이라고 그러죠. 이 눈썹 아래 모양을 일단은 선적인 느낌이 강해야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아이브로우 키트를 제가 이용을 해서요.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이 모델분의 이 눈썹 아래 모양이 있잖아요. 아래 모양을 일단 제가 터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조금 이렇게 좀 그린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아래 모양을 강하게 먼저 잡아주세요. 한번 떠보세요. 자, 일단은 오른쪽이랑 왼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 아래 모양을 일단 제가 먼저 잡았어요. 그랬더니 눈썹이 이제 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불어 있는 나머지 소량이 이제 재작년에는 일자 눈썹이 되게 유행을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치형이 조금 유행을 했어요. 근데 트렌드에 이렇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에 맞는 눈썹을 그리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델에게 제가 아치형 눈썹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되게 이상하겠죠. 네, 그래서 모델분에게 맞는 이 눈썹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자, 이 반대쪽도 제가 눈썹의 꼬리 부분을 제가 한번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보세요. 자, 일단은 꼬리를 먼저, 가이드를 먼저 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위쪽이라 그러잖아요. 눈썹이, 자, 마찬가지로
위쪽도 제가 똑같이 다시 한번 아이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보세요. 자, 오른쪽이랑 왼쪽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어느 정도 이제 눈썹 틀이 생겼죠? 그랬더니 안쪽에 비어있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자, 비어있는 위치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비어있는 위치를 브러쉬를 조금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해서 제가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가이드 라인을 먼저 잡고요. 앞머리가 진하고 뒷머리가 진하면 어때요? 짱구 눈썹이 되잖아요. 딱 봤을 때 이렇게 좀 성충이를 이렇게 조금 붙여놓은 듯한 이렇게 짙은 메이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스크류 브러쉬는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하신 상태에서 뒤 잡았잖아요. 선을 살짝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앞머리 위치를 짙은 위치를 한번 살짝 지우듯이 그라데이션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성적인 느낌을 낮춰만 주시면 굉장히 내추럴한 눈썹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떠보세요. 아까보다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 왼쪽은 지금 눈썹을 안 그린 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대쪽은 눈썹을 그린 쪽입니다. 느낌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보통 이 눈썹의 톤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톤이에요. 근데 톤 어디에 많이 맞추시나요? 그렇죠? 머리예요. 만약에 블랙이면 블랙으로 가실 건가요?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럼 브라운이면은요, 톤에서 반톤 정도 밝게 연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세련미 있으면서 피부 자체도 훨씬 밝아 보입니다. 일단은 미라클 쿠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피부를 깨끗하게 연출했는데 더 밝아 보이게 피부를 좀 더 연출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은 헤어톤에서 반톤만 밝게 컬러를 한번 입혀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블랙이다, 근데 나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본인의 이 헤어 모발 있잖아요. 헤어 모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헤어 모발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두꺼운 모발이 있고 얇은 모발이 있어요. 두꺼운 모발 같은 경우에 눈동자 자체가 상당히 까매요. 저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 자체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제 눈을 보시면 상당히 진해요. 근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발 자체가 좀 얇은 편이에요. 눈동자를 보면 저와 좀 다르게 브라운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에 조금 맞추는 것도 일단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 반대쪽은 제가 비포 애프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아이브로우 키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컬러를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부터 잡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맞아요. 눈썹 아래입니다. 자, 눈썹 아래를 같이 아래 모양을 아이라인 그리듯이, 제가 이 눈썹 그릴 때랑 아이라인 그릴 때 숨을 좀 참고 그려요. 그래야 좀 정교하게 이제 그릴 수 있으니까는요. 아래 모양을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쵸? 눈썹의 산이에요. 눈썹의 산을 다시 한번 제가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그쵸? 위에요. 자, 마찬가지로 위쪽을 그대로 다시 한번 아이라인 그리듯이 위치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보세요. 자, 눈썹 가이드가 생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어있는 위치만 그냥 색상을 제가 다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색상을 채우고 나서 제가 또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맞아요. 앞에 있는 앞머리만 그냥 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하신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지워주시고 위쪽에 있는 선적인 느낌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그냥 내추럴한 눈썹을 그냥 연출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전에 외출을 하실 때 집에서 메이크업 때도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잖아요. 정차가 돼 있어. 근데 급출발을 해야 돼요. 그쵸? 갑자기 빗나가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리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베이스가 지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베이스 메이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런 면봉 있잖아요. 면봉을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시잖아요. 손으로 지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쿠션보다는 그냥 이 면봉을 쿠션에 살짝 이렇게 묻히세요. 자, 묻힌 상태에서 그냥 이 내려온 위치를 수정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러면은 베이스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냥 수정 메이크업이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쿠션 이 활용법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시면은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메이크업 자체가 거의 피부 메이크업에 조금 이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자, 네 가지까지 쓰시나요? 네, 그러면은 밝은 거를 먼저 써요. 그리고 나서 진한 거, 더 진한 거, 아이라인, 마스카라. 그 다음 거울 보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잘못 발라가지고 눈이 굉장히 부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라데이션이 안 돼가지고 색감보다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밑에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색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그냥 조금 써주세요. 그리고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요즘에 일단 트렌드 자체가 색감을 많이 쓰기보다는 입술에 조금 이게 아이 메이크업은 정말 간단하게 연출 한번 할 거예요. 자, 이 아이 메이크업 보시면 밝은 거와 짙은 컬러가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 뒤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가지 컬러를 그냥 섞어서 눈두덩이에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자, 두 가지 컬러를 섞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가 주변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해서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떠보세요. 자, 지금 이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눈을 떴을 때 위치한 눈썹 사이에 눈두덩이라 그러잖아요. 본인 자체가 만약에 눈두덩이가 좁다 그러면 밝은 컬러를 많이 쓰시면 어떻게 되죠? 눈이 굉장히 부어 보여요. 그래서 음영을 줄 수 있는 컬러가 있어요. 음영을 줄 수 있는 컬러를 이용을 하시면은 눈이 부어 보이는 거를 조금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아이섀도우 연출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자, 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지금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떠세요? 오른쪽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이 그냥 눈가 주변에 터치를 해서 그냥 밝히는 용도로만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보세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 한 가지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연출을 할 건데요. 되게 좋아하는 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지속력이 일단 굉장히 뛰어난 건데 좀 짙은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면 블랙,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면 그냥 브라운. 근데 피부 메이크업의 위주이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저는 브라운 컬러를 먼저 써볼게요. 아이라인 그리고 연출하실 때 어떻게 연출 많이 하시나요? 아이라인 그리실 때 그냥 이렇게요. 자, 보통 제가 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거울이 이렇게 정면에 있잖아요. 정면에 있는데 그냥 이 거울을 내리면 돼요. 근데 거울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차라리 거울을 내리세요. 네, 거울을 내리시면 이 점막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 위치를 그냥 채워만 주시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아래 한번 볼게요. 자, 모델이 이렇게 아래로 시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들면 점막 다 보이죠? 거기만 챙겨주시면 돼요. 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이 브라운 라이너를 제가 이용을 해서 이 속눈썹 사이사이의 점막 위치를 제가 한번 빠르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떠보세요. 자,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지금 좀 비교해보시면 좀 어떠세요?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오른쪽 왼쪽 제가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반대쪽,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너 안 한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대쪽은요 라이너 한쪽이에요. 투명도, 이 위치에서 가장 여성분들에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맞추시면은 제가 선물을 다시 한번 네, 마스카라 처음 말씀하셨던 분이 어디죠? 앞쪽으로 나오세요. 네, 이거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시면 수정하시기 좋기 위해서 제가 면봉 선물을 좀 드릴게요. 아니, 농담이에요. 이거 가져야 돼.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네. 자, 이거 마스카라예요. 일단은 마스카라 포인트를 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스카라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연출할 때 어떻게 마스카라 많이 하세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훅 올려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훅 이렇게 내려요. 네, 근데 마스카라를 이렇게 빼잖아요. 그럼 많은 내용물이 묻어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처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가 무겁기 때문에요. 이렇게 딱 뺐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마스카라 액 있잖아요. 액을 먼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뿌리를 강하게 먼저 지그재그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일단 뿌리가 강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뿌리를 제가 한번 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피부 자체가 너무 예뻐요 지금. 자, 여기도 제가 다시 한번 발라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뿌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보세요. 자, 오른쪽이랑 지금 왼쪽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떠세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대쪽은요 지금 아이라인이랑 그 다음에 마스카라 안 한 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대쪽은요 둘 다 한 쪽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어차피 이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모델분이 이렇게 워킹할 거잖아요. 그때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입술이잖아요. 메이크업에서 일단은 제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피부 그리고 눈썹, 입이에요. 이 입술만큼 일단은 입술이 연출했을 때 피부 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일단 드렸겠지만은 리퀴드 벨벳 요 립스틱 있죠. 네, 로맨틱 로즈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를 제가 먼저 한번 손등에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컬러 보시면 어때요? 네, 이 컬러 자체가 되게 예쁜데요. 일단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일단 동양 사람들의 피부 특징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은 노란기를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피부에서 더 밝아 보이실 겁니다. 자, 우선 이 립스틱도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작년 시즌에는 제가 이 립스틱을 할 때 풀발색을 바르라고 제가 한번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SS 시즌에 이런 립스틱을 바를 때 풀발색을 잘못 바르면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떨까요? 되게 더워 보이거나 촌스러워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라데이션 하실 때 어떻게 요즘 많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시거나, 그건 그라데이션이 안 됩니다. 네. 자, 우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면봉을 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이 반쪽을 제가 한번 물들여 볼게요. 입술 안쪽에 가볍게 채워주시고 이 면봉 있잖아요. 면봉으로 바깥쪽을 그대로, 너무 쉽지 않나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립스틱, 이 벨벳 리퀴드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게 지속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속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는 세 가지 컬러 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트렌드 컬러 두 가지가 더 이제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미니 이걸로 5종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5가지 컬러 자체가 동양인에게, 이 컬러 자체를 제가 이제 그 SNS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안쪽에 터치를 하고 면봉을 이용을 해서, 오늘 모델은 왜 이렇게 예쁘지? 네, 자, 이 반대쪽 제가 일단은 반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대쪽은 지금 거의 아이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립술 이 메이크업이 들어간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반대쪽을 볼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이 톤 잡는 방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해두시면 메이크업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업 자체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이나 피부 톤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아름다워 보여요. 막 그냥 자체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입술을 막 발라요. 근데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로 옆에서 딱 건드려요. 그럼 입술이 이렇게 밖에 묻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정 어떻게 하세요? 면봉. 네, 면봉이에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쿠션이 있으면 이 퍼플이 있잖아요. 퍼플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두들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퍼플을 립스틱을 이렇게 두들기면 이 퍼프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빨간색이 묻잖아요. 이 빨간색이 묻었을 때 이 베이스하면 이 베이스 컬러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쿠션을 조금 사용하시기보다는 이 아까 전에 제가 사용했던 이런 컨실러 있잖아요. 컨실러를 면봉에 다시 한번 묻혀서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컨실러를 쓰실 때도 너무 무거운 컨실러를 잘못 쓰시면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져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수분감이 많은 타입의 이런 컨실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살짝 묻혀서 면봉을 이용을 해서요, 이 붉은 위치를 제가 다시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이 컨실러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피부 메이크업을 하실 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이 셀카 찍을 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쉐이딩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블러셔예요. 네, 이 볼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저처럼 손등에 분명히 이렇게 덜어서 쓰시는 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 네, 그냥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물들여 볼게요. 자, 블러셔를 한쪽과 안 한쪽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반대쪽 한번 볼게요. 자, 이 반대쪽은 지금 블러셔를 안 한 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대쪽은 블러셔를 한 쪽이에요. 얼굴 자체가 입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훨씬 작아 보여요. 근데 블러셔를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혹시? 귀찮으셔가지고. 네, 아름다워지실 거면은 5분만 투자하세요. 네. 자, 이 귀찮음보다 블러셔를 하면 일단 리프팅 효과,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하면 생기, 그 다음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시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랐을 때 입술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냥 나머지 소량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얼굴에 이렇게 물들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이렇게 연출하니까는 훨씬 얼굴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얼굴이 자체가 더 작아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모델분에게 연출했을 때 피부톤에 맞는 이 립스틱 있죠? 이 립스틱이 이제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발라볼 거예요. 제가 한번 발라봤을 때 모델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빼서요 한번 바를게요. 보통 립스틱 바르실 때 어떻게 바르세요? 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립스틱을 먼저 이용을 해서요. 제가 한번 먼저 그대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바르면은 남성분들이 바르셔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혈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컬러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예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발랐을 때와 그 다음에 제가 발랐을 때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발랐을 때 되게 좀 많이 발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빨개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소량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발라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혈색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좀 크게 제가 발랐을 때의 느낌이에요. 피부톤 자체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러셔를 이렇게 발랐을 때 위치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블러셔가 내려올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쿠션 뒤에 거 있잖아요. 그냥 쿠션 뒤에 거를 누르셔가지고요 얼굴 앞면에 그냥 그라데이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은 수정 메이크업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조명에서 봤을 때 이 모니터에서 봤을 때 차이가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모델분이 한번 저쪽까지 네 해가지고 디귿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내려가셔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네. 조명을 봤을 때와 이렇게 그냥 모니터로 보셨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클 거예요. 네. 사진 같이 찍고 싶으시면은 그냥 사진도 찍고 피부 메이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가까이 가셔가지고 피부 메이크업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해운도 쪽에 어디지? 무슨 시장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되게 좋던데요. 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 번달에 이렇게 싸가지고 막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삼돌이야. 상고기. 상고기요? 상국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조명에 보셨을 때와 모니터 보셨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차이가 되게 많지 않나요? 네, 실제로 봤을 때가 피부 자체가 더 예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한 소스나 이렇게 팁 알려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셨다가 메이크업을 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예전보다
제가 여기서 보는데도 진짜 피부밖에 안 보여요. 피부밖에 안 보여.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이번 시간이 메이크업이 제일 잘 된 것 같아.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대로 그냥 가도 되겠다. 네네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메이크업이 이제 다 끝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까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소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